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입니다. 네. 저희가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항상 그 전날, 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내일 뭐 입고 갈래? 첫 재판이 변수였었는데, 그때 배심원 재판이었는데, 총수가 체크무늬 자켓을 입고 왔어요. 경건한 재판정에. 그래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 배심원들한테 섹시하게 보여요. 저희 재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아까 말했을 때 저희가 웃으면서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재판에 큰 변수가 있었는데 총수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못 와요. 저 인간은 시간을 잘 못 지켜요. 저 인간이 시간을 맞출 때가 오직 한 곳이 있는데 쇼핑하러 갈 때는 일찍 그래요? 나옵니다. 저 인간이 몰랐네요. 저렇게 매일 똑같은 자켓을 입고 없죠. 항상 틀린 자켓입니다. 그래요? 제가 재판정에 맨날 다른 옷을 입고 가는 것 같죠. 항상 같은 옷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총수는 단벌 신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패션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날도 아니, 올라가면서 근데 이 신발은 뭐라는 거야, 이 신발을. 아니 도대체. 원래 정장에 저렇게 스니커즈야, 운동화가 아니라. 아니,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긴 하죠. 그런 트렌드가 있긴 하고, 또 이 패션 세계에서, 패션 피플들이, 이제, 정장에 스니커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죠. 이런 형광 신발을, 뭐가 어때서 그래요? 형광 신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약간 네. 아저씨들이 등산복에 입는 약간 그런 신발이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지금 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저희 콜라텍 갈 때. 재판에 가면서 저희들이 검사들이 공격해오면 저희가 막고 전략을 짰는데 한 번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정에 들어설 때는 굉장히 심하게 다퉜어요. 신발 이게 뭐냐고, 이게. 사실 들어가면서 제가 옆을 이렇게 뭐 토닥토닥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 신발 뭐냐? 그러면 당신이나 똑바로 해. 제가 믿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패션 월간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블로그에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다시 겨뤄봅시다. 아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벌써 우리 변호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변론을 맡아가지고 지금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판하는 기간 동안 우리 변호사 두 분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 안 한 상태의 두 분이 우리 재판을 맡아가지고 두 분이 그 중에서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다고요. 그게 얼마 오래됐어요. 3년 동안. 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공판을 하고 또 뭐 재판 준비를 하면서 재판 직전에는 항상 다른 변호사들 막 쓰고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둘이 모여서 그러네. 내일은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저는 근데 사실은 수트가 한 벌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었어요. 뭘 입고 갈 것인가는 근데 항상 토론했습니다. 자, 이 신발을 누가 사줬대요. 의미 있는 신발인가요? 네네, 법원에 정장에 입으라고 사주신 신발이에요. 정장에 이렇게 네. 신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요? 그 이승환 형이 사주셨어요. 정말요? 가수 이승환 씨가 이렇게 입으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승환 씨의 패션은 뭐 별다른 줄 알아요? 응? 이걸 신고 무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죠. 아니, 근데 그 파파이스를 보고 이승환 형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총수가 패션을 모른다고. 감히 지적질이냐고. 키도 작은 양반이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이 책이 이제 우리 주진우가
재판을 진 적이 없거든요. 그지? 네, 형사소송해서 승률 100%입니다. 지금까지 전승이요, 전승. 응? 그래서 어떻게 전승하여 살아남아왔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누가 사겠, 누가 자기가 형사재판 10건, 20건, 100건을 걸리겠니? 응? 100건인가? 100여 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100건을 걸리고 살아남는 법 이런 건데, 응? 내 일상하고 뭐가 연결된 게 있어야지. 누가 형사재판을 100건을 걸려요? 뭐, 그래도 참고가 되지. 네. 100건이 아니어도 한 건이어도 굉장한 무게로 오거든요. 특별히 지금은 인터넷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촛불 집회에 나가서 부당하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어서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조사도 잘못 받고 재판을 잘못 받아서 제가 꾸지람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런 책을 쓰면 좀 될까 하고 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저희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제가 이렇게 당한 거, 저희 둘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당한 울분을 검사 이름을 깨알같이 적어놓으면서 저희의 목소리를 담아놨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진에 이름은 안 지웠습니다. 지나가다 걸리지 말으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이런 거 삭제 안 하지, 여기는. 삭제해야 되겠어. 저하고 주진우 기자는 뭡니까, 검찰 조서를 받는 과정, 태도나 이 과정도 굉장히 정반대예요. 검찰 조서를 받으러 간다든가, 또는 뭐, 경찰이 부른다든가, 저는 가서, 물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묵비권을 뭐 말을 해봐야 완경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여검사한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검사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계속 미소가 아름답네요. 계속. 그럼 검사들의 반응이 어때요? 검사요? 가다 그냥 웃죠. 아니, 이건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거기다가 특별히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완경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묵비권 행사하기로 하면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게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다른 얘기만 하다가, 먼저 한번 밥 먹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주진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침묵만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옆에 변호사는 뭔 말을 하고 쿡쿡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일단 사람을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사실은 그게 전법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뭐 참는 겁니다. 하다가. 그러면 일어나서 욕을 해요, 얘는. 에이씨, 어쩌고, 너 이 새끼 어쩌고. 그러나 검사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합니다. 검사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뛰쳐. 화가 난다고 욕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잡혀갑니다. 수갑도 찰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검사는 평생 뭐 공부하고 사시 패스해서 20대 30대 영감님이 돼서 항상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칼자를 쥐었다고 해서 그 아랫사람 그리고 피고인 범법자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나 그렇게 살 거예요. 검사 방에 와서 철제 의자에 앉으면 누구나 다 아랫사람으로 쳐다보고 그러는 게 간혹 울컥울컥한데 가끔 욕도 먹어봐라 이 새끼야 이런 심정이죠. 나라도 욕해줘야지 누가 걔가 어디서 욕 먹겠어. 밤길 조심해라 에이씨. 법정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기본이죠. 근데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개의 사건 중에 13번째 사건입니다. 그 변호사를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번째, 3번째입니다. 결국 자기가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을 잘 파악하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물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치러내야 됩니다. 근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요거 봐야 돼. 그리고 검사님한테 갔을 때는 쫄지 마세요. 잘 안 와닿죠?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저처럼 하면 안 되는데. 좋대요. 제가 그 안에서 지혜를 드렸습니다. 일이 터지고 검사한테 전화 오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하고 마구 달려갑니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 보통. 그 사람 감옥 갔습니다. 정봉주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박영선 의원은 한 번도 불려가지 않고 감옥에도 안 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던 어떤 여사님은 지금 청와대에 계십니다. 이게 법이 누구한테 평등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의 예봉을 잘 피해갈 수도 있고 늦춰갈 수도 있고 살아있습니다, 법이. 뭐 경찰 조소를 처음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내가 사건의 진실을 잘 알고 있고 나는 나쁜 놈이 아니고 나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하면 틀림없이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하고 벌을 주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나를 이해시켜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들을 99.9% 다 합니다. 원래 법이 그래야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털어놓은 모든 것은 미란다 고지에 있잖아. 여러분이 털어놓은 모든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조는 옥새로 다 돌아옵니다. 덫입니다. 덫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검사는 피고인을, 여러분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자라는 것을 되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거기를 출입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일요일 날 1시 어디? 영등포 신세계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서울에서 사인회 하는데 좀 팔아야 되는데 사실 안 사네 책을? 뭐 책을 안 사도 되는데 사인은 받으러 오세요.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영등포 교보문고에서요. 교보문고 오후 5시에 잠실 교보문고에서 김용민과 제가 같이 사인을 합니다. 셋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 교보문고 안에서 건투를 빈대도 한 권 사요. 아, 지금 거기다가 책을 사게 하려고 사인을 같이 하시는 거구나. 건투를 빈대도 하나 사주면 어때? 그리고 저희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끝나고 해방되어서 그런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진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정청래 의원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지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딱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행이죠, 뭐. 저희가 다큐를 만드는 거 꼭 후원해 주세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했으면은 안 했을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